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지난해부터 가장 많이 회자된 경제적 화두를 꼽으라면 메타버스와 NFT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최근엔 두 기술을 게임에 접목시키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 2억 5천만 명이 사용 중인 네이버의 제페토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제2의 제페토를 꿈꾸고 있는 창업인을 모셨습니다. 더 마르스의 장지혁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을 우리 장지혁 대표의 더 마르스, 사명이 더 마르스잖아요. 네.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을 이제 지향을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은 그러면 어느 단계에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데, 아마 이번 연도 말 정도면은 유저들이 소규모로 모여서 할 수 있는 플레이 버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 지금 초기 단계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이미 관련된 그 애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은 뭐 다운로드라고 그래야 되죠? 네. 그 기록이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초기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플랫폼으로 봤을 때 초기 단계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가 그 마르스 마이닝 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열심히 개발 중인 실제 이제 3D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프로젝트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프로젝트는 하나의 세계관을 가진 별개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마르스 마이닝 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게임을 개발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하고 뭐 NFT가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사용자들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증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르스 마이닝 앱이라는 것을 출시를 했고요. 어제 기준으로 45만 다운로드를 달성을 했고, 매일매일 유저가 접속하는 수가 약 25만 명 정도가 매일매일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접속을 해서 뭘 하는 거죠? 접속을 해서 버튼을 누르시기만 하면 채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약 8시간 동안 자동으로 채굴이 되고요. 이후에 이제 8시간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MRST라는 토큰을 채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채굴하면은 코인 네. 이라고 하는데, 코인을 채굴한다. 뭐 비트코인이 뭐 대표적이듯이. 네. 그러면은 아까 MRST 코인인가요? 토큰인가요? 토큰이 맞습니다. 아, 네. 토큰이고. 네. 그러면 그거를 채굴을 해서 나중에 지금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유저들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일정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요즘식으로는 P2E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플레이 투 언이라고. 네.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광고를 보고서 보상을 받고서 게임을 했다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내가 게임도 게임만 하고 돈도 벌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세계에서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있지만, 여기서는 또 건물도 살 수 있고, 내가 네. 땅도 살 수 있고, 어떤 인테리어도 꾸밀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은 유저하고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정착금 제도로서 저희가 마르스 마이닝 앱을 통해서 이거를 채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 메타버스와 NFT 기술이 게임에 접목이 됐다, 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NFT도 여기에 이렇게 적용이 돼 있는 거죠? 현재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올 연말에 구현이 되는 그 플랫폼이 구체화되면 이제 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조만간 저희가 NFT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또 출시를 공식적으로 합니다. 근데 네. 그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 개발할 그리고 출시할 메타버스에 적용을 하려고 사실 사업도 출범하고 개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세상에서 갖고 있는 옷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은 그게 가구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소유물들은 사실 좀 NFT화를 시켜서 유저들이 팔 수도 있고, 거래를 통해서 좀 수익 창출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옷을 이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것들을 저작물로 등록을 해서 유저들한테 사고 팔 수 있고요. 그렇게 사고 팔았을 때 사실 이제 그 저작자의 손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옷은. 하지만 2차 거래, 3차 거래가 됐을 때 지속적으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국내외 이렇게 통틀어서 이게 비교가 되는, 그러니까 제페토 말고 비교가 되는 서비스나 뭐 회사가 있습니까? 사실 게임 회사들이 좀 경쟁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펄어비스의 도깨비라는 프로젝트가 메타버스를 지향한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사실 직접적으로 우리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하겠다라는 회사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게임 회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이쪽 사업에 이제 뛰어들었고 또 이 프로젝트, 이 서비스를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되셨습니까? 먼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벌고 싶었고요. 네. 2018년도에 창업을 해서 고양이 관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좋게 봐주셔서 뭐 구글 쪽하고도 잘 협업이 되고 그래서 구글하고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그 창구 프로그램 2기에서 저희가 총 80개 어플리케이션 게임 중에서 5위를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 어떤 그 게임 서비스를 지속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사실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장 대표가 보시기에는 그 최근에 물론 등락은 있습니다만 그 코인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급락을 하고 또 게임 업체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죠. 이렇게 막 대량 매도해가지고 코인 투자자들을 상당히 불안하게 하고 그러는데 좀 시장이 가상화폐 시장이 상당히 아직까지 물론 뭐 양성화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상당히 불안한 시장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동의하고 사실 변동성이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고 그래서 아마 20대, 30대들이 특히나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그리고 24시간 열리지 않습니까?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그래서 이게 사실 계속 움직이는 시장이고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불안정한 요소는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작년 말부터 그 비트코인 ETF 선물도 사실 상장이 돼가고 있고 미국, 캐나다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많은 유저가 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기관들이 기다리는 거는 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금처럼 뭔가 스테이블한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근데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희소 가치라는 게 사실은 그 비트코인이 반감기라는 게 있거든요. 4년 주기마다 비트코인의 보상이 반으로 줄고 또 반으로 줄고 그런 사이클에서 되게 한정된 자원을 사람들이 소유하고 이게 이제는 어느 정도 자산으로 인정되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정도 내가 벌었으면 팔아야겠다라는 세력들이 또 있는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도 아직 비트코인이 1억은 안 갔으니까 1억 넘게, 2억 넘게 갈 거야라는 전망을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이 같이 맞아 떨어져서 우상향하다가 조정을 하고 우상향하다가 조정을 하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 대표는 이제 게임 전문가였는데 뭐 지금도 물론 이제 메타버스를 접목시키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을 지금 지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토큰 정확하게는 이제 코인이 아닌 토큰을 이제 발행을 해서 그 뭐 생태계를 지금 뭐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메타버스 게임, 그러니까 해외는 그 로블록스, 국내 제페토가 있지만 여전히 좀 과연 이게 진짜 메타버스 게임이야? 뭐 예전에 뭐 사이더스랑 뭐
싸이월드랑 뭐 다를 게 뭐야? 뭐 이런 그 의문, 그러니까 그런 그 회의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사실 되게 어려웠던 건 맞고요. 그 만약에 게임을 계속 하던 사람들이면은 리니지랑 다를 게 뭐야라고 했었던 측면이 있고, 이제 싸이월드를 주로 많이 했었으니까 그럼 싸이월드랑 다른 게 뭐야라는 질문이 이제 대체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은 그 실제로 나를 대변하는 세상이 있는 거고, 그 아바타가 있는 거고, 그 아바타로 경제 활동이라든지 어떤 그 생활을 이어가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회를 구성할 수 있어야 메타버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하고 싶은 것들은, 그러니까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지금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게임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 18명 정도까지밖에 못 모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많게는 몇백 명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저희 메타버스 세상에서 콘서트를 하거나 아니면 홍보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그 홍보물을 보던지 그 공연을 같이 보는 것들을 저희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메타버스 그 서비스들을 하는 그런 그 국내외 네. 브랜드들도 네. 우리 장 대표가 생각하는 거로 보면은 아직은 좀 멀었다. 네. 진정한 메타버스는 아니다. 네, 진행 이렇게 진행형이다.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더 마르스의 이제 그 메타버스 플랫폼은 네. 앞서 언급한 그런 브랜드들, 네. 게임들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건 게임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플랫폼에 들어와서 사실 할 거리도 있어야 되고 일단 재미가 있어야 이 플랫폼을 내가 사용할 이유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직장 생활을 안 할 때, 그러니까 일을 안 할 때는 도대체 무엇을 하냐 했을 때는 대부분 취미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낚시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타기도 하고 아니면 뭐 농구, 축구를 즐기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일상생활에서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사실 여기서 부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축구의 리그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그 레이서가 돼서 레이싱 F1 그 레이싱 경기에 참가도 할 수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경쟁을 사실 안 좋아하는 유저들도 있어요. 게임이 사실 경쟁 요소가 대단히 많은 게 다수인데 나는 그냥 산에 올라가서 캠핑하고 불멍을 때리는 게 실제로도 내 생활인데 좀 여기서는 힐링을 하고 싶어 하는 유저들을 위해서 또 힐링 컨텐츠들이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앞으로의 로드맵인 것 같고,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가 많긴 하지만 이제 네, 그 토큰 채굴만 지금은 가능한 상태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이렇게 이용자들이 머무를 그런 뭐 그 요소가 지금 되고 있는 거라는 해석할 수 있네요. 아직은 저희가 희망하는 단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매일매일 꾸준하게 채굴 앱을 열고 버튼을 눌러서 채굴하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되게 성공적이고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저분들이 저희 메타버스 프로젝트가 출시할 때까지 계속 지속성을 갖고서 저희와 소통을 하면서 이 채굴 앱을 사용하고 이 정착금을 모았다가 여기 쓰기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 좀 인내의 시간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저희가 계속해서 어떤 그 이벤트라든지 아니면은 저희는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어요라는 소식을 계속 전달할 예정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NFT 같은 요소들을 좀 접목시켜서 좀 더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는 그러니까 이게 채굴된 토큰이 뭐 거래가 되고 그러는 건 아니죠. 네, 아직은 상장이 안 돼 있어서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러면은 그 토큰처럼 네, 아니 코인처럼 네, 앞으로 이렇게 추후 이렇게 거래가 되고 그러면 경제적 가치가 생긴다고 이제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상장 직후에 아마 거래 가치가 바로 생길 것 같고요. 네. 상장도 저희가 그 탈중앙화 거래소와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들을 목표로
열심히 계획 중입니다. 아, 그 국내에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 전문가들이 이제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도 뭐 국내 메타버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네. 김상균 교수님 네. 이렇게 고문으로 모셨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저희가 메타버스를 엄청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 저희조차도 도대체 앞으로 5년에서 10년 후에 그 메타버스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었고요. 그래서 약 이제 몇 달간 거쳐서 그러면은 메타버스는 이런 형태도 있고 저런 형태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내부적으로 합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개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김상 교수님은 저희가 그냥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을 드려서 네. 메타버스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저희 회사에 오셔서 메타버스에 대한 것들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좀 더 개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요청을 드렸었고 그때가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고문으로 참여하신다는 얘기는 지금 더 마르스의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구축에 네. 계속 관여를 하시는 거네요, 우리 네. 김 교수님도. 네, 저희가 기획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지금 산업에서 필요한 메타버스 형태는 이런 것들이야라는 자문도 많이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메타버스라는 곳이 또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 갈등이라든지 사람 간의 문제 그리고 청소년 보호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게임의 형태보다 매우 크고 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만든 창작자, 즉 저희 같은 개발사가 신의 노릇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 예. 그 부분은 제가 알듯 말듯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게임 강국, 네. 또 뭐 웹툰 강국, 뭐 네. 이런 뭐 그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장 대표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네. 이 이렇게 구축이 되면 메타버스 게임 강국으로 가는 그런 모멘텀이 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사실 그 스타트업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든다라는 회사가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개발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 어느 정도는 시장 규모가 있다고 판단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1,700조 규모가 분명히 달성이 되고 그 이상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반대로 불확실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메타버스라는 형태가 예전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메일 그리고 포털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그 와중에 또 방향을 잘못 잡은 회사들은 사실 잘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불확실성이 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어느 정도는 이게 게임과 접목이 돼서 플랫폼화가 된다면은 유저들이 많이 좋아할 것이고 정착을 해서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대가 좀 젊은 세대에서 이렇게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은 좀 더 그 다른 세대로 더 윗세대로까지 이렇게 확장이 더 빨라질 수 있는 그 플랫폼이기도 할까요? 일단은 메타버스 자체가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이 게임성을 오히려 어떻게 하면 좀 덜어낼까를 많이 고민을 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게임 요소가 강하면은 진입 장벽이 높아져서 너무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으면은 이게 과연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지라는 물음표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여기가 또 다른 세상이니까 편하게 한번 놀아보세요. 여기서 한번 삶의 터전을 꾸려보세요 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젊은 세대가 이제 주 타겟층이긴 하지만 희망하는 거는 그 윗세대, 더 넓은 연령층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요소를 좀 줄인다는 게 결국은 이용할 수 있는 세대를 좀 확대하기 위한 맞습니다. 그런 뭐 포석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네. 아까 뭐 로드맵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네. 연말쯤에 이제 플랫폼 구축을 이제 목표로 하시는 거고 네.
그 이후의 비전은 뭔가요? 저희가 연말에 프로젝트를 런칭을 하면은 제일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계속해서 컨텐츠를 주고 그리고 서비스를 잘 운영하는 게 주 목표가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거 전에도 저희가 개발은 계속 하고 있지만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르스 마이닝 앱에서 MRST를 채굴하는 유저들은 이게 언젠간 돈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지라는 궁금증이 있는 상태로 제가 계속 채굴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 가치는 사실 없죠, 현재는. 네. 근데 그게 상장이 된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되고 더 많은 유저들을 불러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상장을 하려면 이제 저희 사업도 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개발을 착실히 하는 거, 그리고 NFT를 사실 오늘 녹화 당일인 오늘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NFT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런칭 프로젝트가 생겨났고, 앞으로 NFT 관련한 사업들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신기술 지금 우리가 쭉 얘기하고 있는 네. 메타버스 이런 신기술 그리고 또 융복합 시대라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그런 흐름을 지금 잘 활용하고 또 뭐 당연히 앞서가는 요소도 지금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그런 점에서 국내뿐 아니라 이미 지금 뭐 해외 고객들을 많이 확보해 가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강자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의 국제 세계 시장은 MBN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가 이제 핵심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는데요. 앞으로 더 마르스가 또 우리 한국의 위상을 세계 속에 알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보면서 이슈 앤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